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보면은 일봉에서 이 하락의 각도가 점점 이런 식으로 높아지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로 돌입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이럴 때 이때처럼 횡보가 오래돼 가지고 턴을 하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고 이 주봉이 마감이 되려면 토, 일, 3일을 지나고 그다음 월요일 9시 아침 9시가 되면은 주봉 마감되는데,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돌려서 이렇게 만약에 급등하는 캔들이 하나만 나와준다면, 이게 주봉이 마감하는 시점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꼬리를 말아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7의 매일 우리가 보면은 66467로 되잖아요. 보면은 지금 얘가 64인데 여기서 66467로 가면은 한 이 지점까지만 오면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파란 색깔이 66573이니까 요 위로만 다시 얘가 만약에 그 양봉이 크게 나와서 올려주면, 이 패턴은 주봉에서도 좋은 지점으로 마감이 되는 거고, 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타지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역헤드숄더의 모양으로 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봉상에서의 141선 여기를 지켰고, 그다음에 7일선 자체는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만나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여기 위로 올라타거나 아니면 요 밑으로 갔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도미넌스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다시 또 이게 조정이 오는 모습이잖아요, 도미넌스가. 그래서 알트가 좀 더 퍼포먼스가 그나마 좋았다가 또 비트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패턴은 불플래그 패턴인데 거기서 올라가는 과정에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패턴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뭐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으로만 봐서는 그냥 여기서 계속 박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알트들이 이 과정에서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가 다시 여기서 비트에 대한 선호도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이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알트가 저평가되는 양상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항상 이런 거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기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그럴 거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기회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좀 가려보면은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이 시점에 우리가 상승장에 들어왔을 때 이때 산 사람들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 나도 이때 샀어야 됐는데 라고 하지만, 막상 이때가 되면 지금도 여기가 지금 고점이라고 다들 생각하듯이 이게 고점이 아니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 시점에서 이 자리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 알트도 쌌는데 지금 보면 알트가 다 박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서 내가 돈을 벌려고 왔다면 이 장을 상승장에서 상승장 사이클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혹은 뭐 중후반부에 있는 그런 사이클이다, 그런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 만약 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시는 이 코인판에 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 물론 뭐 4년 뒤에 온다거나 그럼 되겠죠. 근데 항상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뭔가 장을 안 좋게 보면 보통 그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이 끝났다가 아니고 하락이 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뭐 비트가 빠지더라도 어쨌든 저는 결국은 이 지점에서 횡보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좀 더 빠진다고 한들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끄어놓은 박스 안에서는 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고 올리면 이 박스가 요렇게 그어지겠죠. 여기가 이제 힙소의 영역이 되겠죠.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이러한 박스가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의 쌓은 매물대는 나중에 얘가 고점이 돌파했을 때 이 매물대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매물대는 계속 쌓여 있고요. 코인은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는 게 24시간 동안 이뤄지고 365일 동안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얘가 주식의 4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봉이 하루가 마감이 됐다 하면은 우리는 주식에서 4 플러스 알파 1을 버틴 거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그럼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주식에서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박스권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캔들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다시 자리를 안 주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근데 항상 이게 사이클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일비를 덜 하게 되는 경향은 있는데 좀 단점은 그거죠. 이런 횡보장이나 이럴 때를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걸 빨리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항상 이제 지켜볼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볼 만한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잘 벗어났겠지만 지켜볼 만한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올라버리면 이 과정에서 과열이 되는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RSI가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또 매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다가 나중에 이런 데서 멘탈이 나가서 매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적도 많지만 이 상승장 사이클을 좀 몇 번 겪고 나서 보니까 사고 홀드하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자들의 비중을 보면은 뭐 선물로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선물로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단타로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승장에서 항상 우리 주변에 그래도 있던 케이스들은 좋은 코인을 잡아서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상승장 기간 동안 들고 있다가 매도를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수익을 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매수를 하되 이게 떨어졌을 때 내가 이 과정에서 멘탈이 매우 흔들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오랫동안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자금을 쪼개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면은 100등분을 해가지고 하루에 1%씩 계속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기간 조정을 버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페드의 유동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있다는데 이제 바닥을 좀 치고 좀 있으면 올라가려고 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보면은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더리움의 MVRV인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MVRV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이제 이더리움 시장이 온체인 펀더멘털에 의해서 가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별 매력이 없어서 보이지만 온체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력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 현재 ETF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즌은 이더리움의 시즌일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이 계속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더리움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잖아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저평가였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가 오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알트장은 그냥 개별 알트들이 특정 섹터 오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요번에 온도나 이런 애들처럼 그것보다 일단 대세는 이더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더 계열이랑 메이저 애들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총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이더가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더가 급등하면 다른 대안이 이제 이게 번역인데 번역 때문에 이거 알트입니다. 알트코인 뒤따른 경향이 있다.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내가 이더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더리움이 오르길 바라야 된다. 근데 이제 ETF가 어쨌든 승인이 됐지만 완전한 승인이 아니고 이제 절차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승인은 되는데 이 절차들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게 언제냐 그 차이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더가 저평가가 너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알트도 저평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구간을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가소평가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항상 도미가 오르는 과정에는 뭔가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의 사고, 알트를 많이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의 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미가 오르는 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나갈 자신이 있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다. 저도 알트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저도 많이 옛날 1월달인가 2월달인가요? 올해? 그때가 아마 알트가 제일 높았을 텐데 그때 기준의 금액보다 많이 까였겠죠 저도. 그러나 그거를 까인다고 해서 사고 팔고 하면 좋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만약에 했다면 저는 이미 이런 시점들에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분할 매도라도. 근데 이런 거를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걸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맞더라도 나중에 이러한 장이 똑같이 오면 그때 알트장이 왔을 때 수익 극대화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도 저런 사람인데 안 아쉬울 리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더라. 우리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거를 저도 이게 몇 년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고 겪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 더 동요될 수 있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겪었던 부분 그리고 깨달았던 부분 이런 것들을 뭔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했던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계속 알려드렸던 이유는 이런 상황이 오면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비중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웬만한 사람들 좀 버티기 어렵다 알트를 그런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미 결과는 벌어졌고 내가 알트를 많이 들고 있다가 많이 까였다고 해도 어쨌든 알트 장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잘 넘어가면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항상 이 사이클에 있어서 늘상 오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옵니다. 왜냐면 이때는 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요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이 바닥이 찍힌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첫 조정이기 때문에 요때는 좀 멀어 보이죠. 찐 불장 우리가 말하는 2021년과 같은 그런 장은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이때는 뭐 2019년이나 2020년 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2020년 말이라든지 아니면 2016년이라든지 아니면 2017년 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진 않았거든요. 한 몇 달 남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 시작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2025년까지 장이 연장이 되면 그것보다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점보다는 2023년에 우리의 그 시점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하는 투자가 비트코인 몰빵보다 더 큰 수익 이게 이제 기간 대비의 수익률을 봤을 때 이게 맞죠. 근데 이제 기간별로 특정 구간마다 딱 잘라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수익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올 시즌까지는 요거 그 다음에 알트를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높을 건데 다만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그때는 좀 비트 위주로 가는 게 전 좋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서에이즈가 미국의 달러 공급량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암호화폐 강세장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채권이 계속 매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암호화폐 강세장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돈을 찍어서 오른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와닿는 시점은 돈을 푼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금리를 뭐 내린다 이런 공식적인 오피셜이 돼야만 개인들이 들어오는 요소가 되는데 사실 실상은 그 이면에서 돈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별표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한 돈을 찍는 시점은 이미 어느 정도 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찍을 시점도 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돈을 뭐 찍고 뭐 금리가 인하하고 이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가 오히려 저평가니까 나스닥은 오르는데 왜 비트코인은 안 오르고 있지에 대한 부분의 이 괴리 이것이 저평가의 영역이니까 지금 이럴 때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얼비전에서 이게 라울팔 있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2025년 중순까지 24만 달러 갈 거다 이러는데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 지루한 행보 기간은 얘도 행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박살났다 생각하는데 반감기 이후 나타나는 비트코인 전형적인 움직임이며 급격한 조정, 투심을 꺾는 덤프, 지루한 행보 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결국 유예를 저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만 저는 유예를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예가 되고 2025년까지 우리가 사이클이 연장되면 그러면 정말 이게 20만 달러를 넘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짜 다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잘만 버티면. 근데 이걸 사팔사팔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2017년 같은 장이 왔을 때는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번과 같은 흔들기가 중간중간마다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흔들리다 보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2017년에. 저는 그때 맛도 못 봤습니다. 저는 구경만 하다가 배 아파가지고 2018년에 1월 달에 했다가 사자마자 다 꼬라박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2025년만 유예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 바람이고 그래서 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연초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말한 이후 3개월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달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서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 법령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거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코인이. 그래서 이거 그냥 유예를 하면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현재 매도 압력이 코인베이스에서 비롯되고 있고 특히 이제 독일 정부의 매도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끝나면 결국 매도 압박이 끝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이 조금 일어나는 게 좀 뭔가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떨어지다가 하락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지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번 주 끝날 때까지 주봉 마감할 때까지 돌려서 올려주면 저는 진짜 베스트일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 요번 주만 끝나면 다시 바쁜 게 마무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영상을 빠릿빠릿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